129페이지 함수의 극대극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트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극대값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극대값은 fx는 상태를 보고요. f'은 부호를 봅니다. f'을 부호라는 y값을 본다는 거예요. y값이요. y값을 보고 fx 상태가 점점 증가해서 감소로 가거나 그리고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요.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0으로 살짝 갔다가 음수로 가는 경우 그 찰나, 이 찰나가 바로 극대값의 정의라고 합니다. 잠깐 외우시고 이제 OX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 이퀄 0에서 극대 극소이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1번, 여기 이제 2번 그때 설명드렸죠? 이게 3번, 이게 4번, 여기 이제 5번, 6번 수투에서 6가지를 했어요. 자, 이게 fx일 때 x 이퀄 0에서 극대극소가 맞냐 물어본 거죠. 자, fx는 뭘 본다 그랬어요? 상태를 보기 때문에 얘가 뭐야? 증가죠, 증가. x가 증가해서 y가 증가죠. 그리고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x 이퀄 0에서 극대값 맞다. 같은 그림인데 f'이 돼요. f'은 부호를 보고 y값을 보잖아요. 그래서 둘 다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극대극소가 아니다. 부호가 체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fx예요. 증가죠. 증가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냐,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냐 이렇게 보는 거지. x가 감소할 때는 따지지 않아요. 증가 감소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x가 증가할 때만 따져요. 그래서 이런 증가이기 때문에 x고요. 그 다음에 이게 f'x는 뭐요? 플러스 y값이잖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그래서 x 이퀄 0에서 극대극소가 맞다. 자, 이렇게 된 함수예요. 이거는 x가 증가하면서 감소하고 증가하니까 극소값 맞네요.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fx라면. 그리고 이게 이제 fx인데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마찬가지로 증가해서 증가죠. 그래서 이제 5번, 6번은 그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거 뾰족점이지 않냐. 뾰족점은 미분 가능하지 않지 않냐. 미분 가능은 연속이고 자미분 우미계수 같은 걸 미분 가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분 가능하지 않지 않냐. 왜냐면 연속이긴 하지만 자미분 우미계수가 다르잖아. 그러면 극소대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한다 하고 누가 질문을 했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극대극소는 미분 가능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미분 가능과는 상관없이 fx는 상태를 보고 f' 부호를 보기 때문에 상태를 봤는데 감소 상태에서 증가 상태로 갔으니 당연히 극대극소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극대극소를 구할 때 미분을 통해서 구할 뿐이지 극대극소 값의 정의는 이 두 가지지 다른 거는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번은요. 이거는 여기가 f'x가 제로잖아요. f'x가 제로가 되는 거는 찾기 위한 방법이지 정의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에서 0으로 가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는 0이 되는 지점을 찾는 게 극대극소의 가능성이 높은 거지, 이게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대극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극대극소 0이 되고 그 다음에 fx가 상태가 변하거나 f' 부호가 변해야 되는데 fx가 증가해서 증가로 가잖아요. 그래서 증가로 가기 때문에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x 이퀄 0에서 이제 극대극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얘는 x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 2번 요거 중요하니까요. 요것도 미적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대요. 그러면 요 그림을 그릴게요. 여기가 fa인데요. 이 외를 제외한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뭐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다 fx죠? 작죠? 그러면 fa가 뭐예요? x 이퀄 a에서 극대라고 부를 수 있죠? 극대값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아시겠죠? 밑줄 그어놓고 요 그림 그려놓으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세요. 됐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 개념 익히기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118페이지 개념 익히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변곡점의 의미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fx가 이렇게 있어요. fx가 1차, 2차, 3차, 4차, 5차 함수네요. 근데 이제 fx를 f'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야 돼요. 여기는 이제 안에 글씨가 있어서 좀 밑에다 썼네요. 자, fx는 뭘 봐야 되나요? 상태를 봐야 되죠. 상태가 바뀌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세 지점을 점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x축을 긋고요. 그 다음에 f'은 fx를 미분했다고 해서 f'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서 마찬가지로 이제 위쪽에서 내려오는데 얘가 1차, 2차, 3차, 4차, 5차니까 여기가 이제 4차 함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얘가 상태가 변하는 지점에 f'x는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바뀌죠, 부호가. 그래서 제로가 되는 지점이 찍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요 지점이 어떻게 돼요? 극소죠? 극소 맞네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이 베타가 극대 맞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수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수트를 모르면 지금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fx는 상태를 보고요. f' 부호를 보는데 상태는 증가해서 감소, 감소해서 증가고 부호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래서 상태가 바뀌는 지점을 밑줄을 내려 긋고 그 다음에 부호가 체인지 하도록 0, 0, 0가 되는 지점을 포인트를 찍고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5차 함수라 그러면 4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f'x예요. 그 다음에 이게 도함수인 f2'을 구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여기 상태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태를 이렇게 보세요. 상태가 바뀌는 요 지점, 왜 3개뿐이 없나요? 요 지점을 점선을 그어서 내려야 되는데 위에 점선이랑 구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3개를 걷어요. 빨간색으로 3개를 걷고 마찬가지로 제로가 되는 지점, 제로가 되는 지점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f'x가 부호가 아니라 상태가 변하는 지점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이게 이제 요 제로가 되는 요 2'이 제로가 되는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변곡점 2'에가 플러스가 되는 거, 마이너스가 되는 거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가 f'x가 0보다 크죠? 0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외우세요. 0보다 큰데 요 0이 돌덩어리라 생각하고 무거우니까 내려와요. 그러면 부등호는 얘가 당연히 커야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모양도 이렇게 내려오고요. 요 f'x가 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돌덩어리라서 밑으로 내려오니 얘가 따라서 이렇게 돼요. 근데 요 모양이 뭐냐면 fx 모양이에요. fx 모양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요 사이가 fx 모양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판단해서. 그래서 위로 빨간색 쭉 올라와 볼까요? 네, 맞네요. fx 모양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요거도 fx 모양이 위로 볼록이네요. 요 사이로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 0, 0, 0 되는 지점이 여기가 변곡점이라고 해요. 변곡점. 이게 변곡점의 의미입니다. 변곡점의 의미.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의 두 번째 의미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의미, 극대극소 찾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f' 알파가 제로예요. 그래서 알파는 요 점을 얘기를 하는데요. 얘가 제로고요. f2' 알파, f2' 알파 볼게요. 여기 알파가 되는데 2' 알파 여기가 뭐 요 점이죠? 0보다 크네요. 0보다 크면 얘가 돌덩어리라서요. 잠깐 다시 올릴게요. 얘가 이제 돌덩어리라서 무거워서 내려오니까 fx의 모양이잖아요. 자, 여기가 제로가 되고 fx 모양이 이렇게 되면 여기 뭐예요? 극소죠. 그래서 x 이퀄 알파에서 극소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함수 이 두 가지 가지고 극대극소를 찾아내요. 그러면 요거 베타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적을게요. 1번 f' 베타는 0인가요? 맞죠? 베타는 0이죠. 그리고 f2' 베타는 어떻게 되나요?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네, 음수네요.
됐죠? 그래서 이거 돌덩어리라 생각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죠? 이게 fx의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극대네요. x 이퀄 베타에서 극대가 되네요. 이렇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여기가 2번이에요. 이게 fx의 모양이에요. 이게 fx의 모양. 그래서 알파일 때 제로가 되니까 극대 극소의 가능성이 높은데 알파를 대입해 2'의 알파를 대입해 0보다 커요. 그럼 얘가 돌덩어리가 무거워서 부동호가 이렇게 바뀌는데 요 지점이죠. fx 모양이니까 이건 극소겠죠. 극소다. 얘는요 극대겠죠. 이렇게 되시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예요.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지금 이 세 개, 1, 2, 3번은요, 그 다음 수업에서 또 설명을 해요. 너무 중요해서. 자, 이번에는 접선의 개수예요. 이제 fx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이렇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a 요즘 곡선 밖에 한 점, 요 지점에서 접선을 그어요. 그러면 하나 그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접선의 개수예요. 접선의 개수 하나가 돼요. 자, 곡선 밖에 한 점은 요 점을 어떻게 해요? TFT, F'T로 이루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TFT, F'T로 이루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요 A점을 대입을 하면 T에 관한 방정식이 3차 함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3차 함수 나왔는데 이 T가 하나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든 거예요. 실제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든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이 허근이 나오거든요. 허근이 나와서 여기 접점이 하나라는 건 접선이 하나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접선이 하나가 나는 A 지점이고요. 그리고 요 그래프 바깥에 요 B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하나 생기고요. 이쪽 두 개 생기고요. 이쪽 이 밑으로 쭉 해서 만나요. 여기서는 요 지점에서 여기랑 접선이 없어. 이렇게 만나더라도 얘가 관통해서 넘어가요. 얘가 접선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관통해서 접선이 안 돼요. 이쪽은요. 그래서 요 윤곽 바깥쪽에서나 이쪽에 접선이 존재해요. 접선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TFT, F'T로 이루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B점을 대입을 해서 방정식을 세우면 얘가 이렇게 나와요. 접점이 3개니까 접선이 3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C점이 있어요. C점. C점은 접점이 이제 2개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 접선 하나 있고요. 이쪽에 접선, 이쪽. 이렇게 굴곡진대로 가는 접선이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B점이 있을 때 여기 2개였었잖아요. 이렇게. 2번 만났잖아요. 요점이 되면요. 이 2개가 한 선으로 바뀌어요. 두 선이. 한 선으로 바뀌어서, 얘를 TFT, F'T로 이런 직선의 방정식 세우고, 요 C점을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중근이 나와요. 그래서, 요쪽에 해당되는 접선이 T가 1이 되고요. 요 T2가 여기가 T가 2가 되는 요 지점을 얘기해요. 중근.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접선이 두 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 보십시오. 됐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못하셨으면 꼭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182페이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증가 감소를 조사를 하라. 미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통분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x의 진수 조건이니까 x가 0보다 크죠. 그래서 1-x가 돼요. f'의 목적은 부호의 체인지를 통해서 극대 극소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서 이 그림을 아주 멋들어지게 자세히 그릴 필요는 없고요. 양수가 되는 지점은 이게 버리고요. 근사적으로 1-x가 그리면 돼요. 여기처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고 감소함수가 돼요. 이게 f'의 모양이고요. 이게 fx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증가 감소를 조사하라 그러면 x가 1보다 작을 때는 증가, x가 1보다 큰 때는 감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신경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요. 미분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통분을 하죠. 마찬가지로 x제곱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림을 요것만 그리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f'을 이렇게 두 개 그렸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증가, 그리고 1보다 클 때 증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는 감소인데요.
여기가 이제 fx가 0이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0이 올 수 없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옛날에 수투에서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183번 설명하겠습니다. 183번. 이것도 이제 수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뭐뭐 하도록이에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난리지로 이 부분을 미리 설명을 하고 그 다음 위 문제를 풀겠습니다. 증가 감소 세 가지 이렇게 써놨어요. 세 가지. 자, f'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x 이퀄 A에서 fx가 증가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A예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던 얘가 양수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x 이퀄 A에서 증가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f'x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fx는 증가함수다. 이렇게 또 있어요. 자, 이거는 명제를 잘 보세요. f'x가 0보다 크다는 요거예요. 이게 p예요. 이제 fx가 증가함수라고 그랬잖아. 증가함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고 잠깐 0으로 갔다 가는 거 있죠. 이게 fx예요. f'이 아니라. 그래서 p면 크다 해서 p가 q에 포함이 되면 참이죠. 이게 참이 명제를 얘기해요. 이런 조건이죠. 근데 얘 pq를 역을 이렇게 취해요. 뒤집어요. 그래서 fx가 증가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f'x가 0보다 큰데 등호가 안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fx가 증가하는 거는 p가 이 두 가지예요. 얘가 이쪽 여기 됐으니까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럼 얘가 여기 포함돼야지 참이 명제잖아요. 그러면 요거 상태에서는요 거짓이 명제예요. 거짓이 명제죠. 얘가 포함되지 않잖아요. 거짓이 명제라서 여기를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간 거예요. 등호가 들어간 이유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를 구별해야 되는데요. 요거는 쉬워요. 한 점에서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그때 수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넘나든다 그랬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넘나들어요. 왔다 갔다 해요. 예. 그거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등호가 들어간 얘는 증가하도록 뭐뭐 이기 위한 이런 용어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여기 하도록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세 번째 등호가 붙이는 증가함수 3번 문제 중에 셋째다. 셋째만 시험에 나와요. 그리고 x2가 x1보다 크고 fx2가 fx1보다 크다. 그럼 증가함수란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1대1 함수죠. 1대1 함수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다. 최고차의 개수예요. 양수다. 그리고 1대1 대응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최고차의 개수 양수라면 이제 다 증가함수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증가함수라 대놓고 얘기하면 3번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이 부분이요. 필수예제 09번 문제 설명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을 감소하도록 했잖아요. 감소잖아요. 그래서 f'x 0보다 작다. 그래서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해서 얘가 0보다 작은데 얘는 양수잖아요. 얘는 양수죠. 0보다 작으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됐죠? 얘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0보다 커야 되네요. 맞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네요. 등호가 들어가지 하도록이니까요. 셋째니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0보다 크니까 반드시 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밑줄 그어놓고 써놓으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세요. 이때도 한번 볼까요? 네, 증가하도록 나왔네요. 감소하도록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f'x가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감소하도록 나왔으니까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84번 설명할게요. 다음 극값을 구하시오. 네, 극값만 구하면 되네요. 네,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좀 그려놨어요. 자, f'x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미분이에요? 모계 미분이죠. 모계 미분에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부호 영향은 안 줘서 이렇게 근사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여야 되니 요거를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차함수를 꾸몄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뿔마 그래서 이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여기가 부호가 체인지니까 극대극소죠. 그래서 요 그림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냥 f-f 플러스 1 구하시면 돼요.
f 플러스 1, f 마이너스 1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이네요. 그래서 답 내시면 됩니다. 그림은 그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부호의 체인지 여부는 이 그림으로 확인하셔야 되고 여기까지 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2번 문제예요. fx 미분을 했더니 제로가 되는 지점이 이렇게 있었어요. 제로가 되는 지점이 0이랑 뭐요?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있는데요. 위 조건에서 0은 등호가 안 들어가서 0은 뺐고요. 그래서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 이렇게 증가표로 갔죠.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f'이 0, 0가 돼요. 자, 부호와 체인지 하면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이제 이거는 그리기가 좀 어렵죠. 이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의 파이 값이죠. 사이 값 있죠. 파이 값을 대입해요. f 프라임 파이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파이가 돼서 얘가 음수죠. 그래서 음수 표시하시고 그리고 이거보다 2분의 파이보다 한 6분의 파이 같은 걸 대입을 해요. 그럼 양수 되죠. 그럼 부호가 체인지하죠. 대부분 삼각함수는요, 제로가 되는 지점 앞뒤에서 부호가 체인지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 파이를 대입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면요, 양쪽에 플러스일 거다. 유추를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호가 체인지 확인하고, f 2분의 파이, f는 2분의 3파이.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185번 설명하겠습니다. 185번은 이제 이계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구하는 거예요. 자, 미분을 했어요. 그래서 미분해서 제로가 되는 지점을 두 개를 구했는데요. 얘를 이제 제로가 되는 지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자, f' 3분의 파이가 0인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이계 도함수를 만드는 3분의 파이를 대입했더니 0보다 커요. 그 0이 돌덩어리라서 무거워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죠. 0보다 큰 상태가 이게 뭐야? fx의 모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점이죠, 요 점. 예, 극소다. 이렇게 극소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미분을 했더니 제로가 되는 지점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인지하시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f' 여기에 제로가 돼요. 자, 얘가 이제 극대극소인지 판단을 해야 되죠. 맞죠? 극값을 구하려니까. 그래서 요거보다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거보다 큰 값 2를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뭐가 돼요? 2 대입하면요. 양수죠. 그리고 요거보다 작은 2의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이네, 음수네요. 그러면 얘가 극소네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솔브 1.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고전적인 방법. 고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게 제일 쉽죠. 근데 이제 이게 도함수로 이용해서 극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감점 처리되죠. 소수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f'x가 0이 되는 요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값은 찾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1번 f' 루트 2분의 1은 제로 이렇게 쓰고요. 2번 f' 루트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2가 나와요. 양수. 이게 그래프의 모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모양이니까 극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필수예제 12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3에서 극소값 갔는데요. 미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3을 대입해서 0이 나와야 되죠. 3 대입해서 0이 나와서 요식이 나왔네요. 그리고 f에다 3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게 요거네요. 마이너스 나온 게. 그리고 미분해서 0 대입한 게 요거네요. 이 두 개를 연립해서 AB를 구해요. 됐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다 구한 다음에 AB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왔고요. 부호가 체인지하는 걸 그렸죠. 이게 프라임 X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극대 극소 F-1 극대 F3이 극소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세요. 자, 필수예제하고 마지막 13번이에요. 되게 중요하고요. 별표 잔뜩 쳐놓고 싶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의 극대극소를 모두 갖도록 한다 그랬죠. 극대극소를 갖도록 한다면
f'x가 0이 되는데 부호까지 체인지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f'을 구했어요. f'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진수 조건이 있잖아요. x가 0보다 크니까 요거는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요걸 그림을 그렸죠.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이 함수가 부호가 체인지 하려면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했는데요.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진수 조건 때문에 0보다 큰 영역에서 이렇게 근이 두 개가 존재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얘가 0인데요. 이렇게 돼요. 진수 조건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따질 거거든요. 여기만 이렇게. 그러면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극대값은 존재해요. 근데 여기만 따지기 때문에 극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극대, 극소 모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이제 수학상에서 배운 근의 위치 분리 여기를 또 가요. 근의 위치 분리. 자, 그럼 요 문제는 제가 빼버릴게요. 자, 근의 위치 분리는 알파 베타가 0보다 큰 그러면 판별식 0보다 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근의 위치 분리거든요. 이게 이론이고 그래서 1번 판별식 0보다 크다 이 조건이 되려면 2번 어디 있나요? 1번 2번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되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니까요. 그래서 근데 4분의 1이 0보다 크네요. 모든 실수가 되네요. 3번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커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모든 실수라서 공통 범위를 구해요. 그래서 0에서 4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요 1번 필기를 해 두십시오. 잠깐 화면 멈추고요. 됐죠? 2번은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f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했죠? 제가 수투에서 뭐라 그랬어요? 극값을 갖지 않도록 구하면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오고 개념도 착각할 수 있으니 극값을 가질 조건을 구한 다음에 여집합을 구하랬어요. 극값을 가질 조건을 구한 다음에 여집합.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극값을 갖지 않도록 구하지 마세요. 극값을 가질 조건을 구한 다음에 여집합을 구하는 게 훨씬 좋아요. 양의 정수 K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가봅시다. 자, 미분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구하려고 했는데 좀처럼 구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sin x는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하고 요 그래프를 그려요. 이 방법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y 이꼴 sin x 그림을 그린 거예요. 됐죠? 그리고 요거 y 이꼴 2분의 k니까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라서 얘를 수입을 해요. 그럼 요 지점에서 부호가 체인지를 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k가 마이너스 1 사이가 되는 게 부호가 체인지할 조건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구하고 공통범위 이렇게 구하고 하다 보면 이제 공통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컴마가 또는이 아니니까 공통범위예요. 그 다음에 그거 여집합을 구하면 이렇게 돼요. 됐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여기 k가 양의 정수 k라고 그랬잖아요. k가 0보다 크죠? 그러면 이거랑 공통범위 얘는 해당 사항이 없고 k가 2가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k가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면 제로는 되지만요. 부호가 체인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극값을 가질 조건을 구한 다음에 여집합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제로가 되는 지점을 판단을 못할 때 이게 그래프를 그려서 한다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킬러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 되셨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